오늘은 탈북한 여성 주아 씨, 경희 씨, 서영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에 대해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용기 있는 여성들입니다. 주아 씨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K-팝 영상을 보게 된 순간을 회상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은 그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아이돌 영상을 보다가 정말 감동적인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인력을 수출했고 석탄을 수출했고 가발을 수출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화를 수출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줄곧 대한민국을 적국이라고 배워왔던 그녀였지만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완전히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느낌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한민족이다, 같은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북받쳐 올랐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민족적 자부심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국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발적으로 생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누군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정이었어요. 그녀는 슈퍼주니어 같은 K-팝 그룹의 영상도 큰 자극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공연하는 영상을 보며 한국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외국 관객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함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가 이렇게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념이나 체제를 넘어선 순수한 문화적 공감대를 느낀 것이었습니다. 경희 씨는 청진 출신으로 바닷가에서 자라며 생선 요리에 익숙했다고 합니다. 음식에서 발견한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친구들이 햄버거를 정말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음식 취향은 어릴 때 환경과 습관에 따라 형성되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바닷가에서 자라서 생선 요리를 특히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먹던 음식이 평생의 취향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처음 감자탕을 맛보게 된 경험은 특별했다고 합니다. 그 첫 만남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감자탕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제 취향을 완전히 저격했습니다. 특히 깨를 살짝 뿌린 감자탕의 풍미는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그 진한 국물 맛과 고기의 담백함, 그리고 감자의 포슬포슬한 식감까지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이 감자탕의 맛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기가 귀해서 가끔 뼈를 삶아 먹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뼈를 야물딱지게 발라 먹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시절에는 뼈에 붙은 작은 고기 조각 하나라도 소중했어요. 그래서 감자탕에 뼈를 발라 먹는 재미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릴 때의 그 간절함이 한국에서는 즐거움으로 바뀐 거죠. 처음에는 감자만 들어간 음식인 줄 알았다가 돼지뼈가 나와서 깜짝 놀랐지만 이후 그 맛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식 감자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감자탕에 돼지뼈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먹어보니 그 깊은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뼈에서 우러나온 진한 육수와 각종 채소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그 맛은 정말 한국만의 독특한 맛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감자탕이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영 씨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몰래 접했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시절의 위험한 경험들이 지금은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 태왕사신기, 선덕여왕 같은 사극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신기공자, 모래시계, 가을동화 같은 드라마들도 몰래 봤어요. 그때는 정말 조마조마했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엿보는 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사람들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나 감정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자유로운 모습들이었거든요. 예능 프로그램도 큰 인기였다고 합니다. 예능으로는 SES가 나온 드림스 컴트루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수들이 자연스럽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북한의 방송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이들은 거울 앞에서 드라마의 말투나 동작을 따라하며 한국말을 익히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경대 앞에 거울을 놓고 드림스를 따라해봤어요. 옆집 친구까지 같이 와서 연습했죠. 한국 배우들의 말투를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때는 정말 진지하게 연습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당시 북한 내 젊은 층의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당시 북한 내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한국식 말투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세련됨의 상징이었거든요.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을 따라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물론 겉으로는 드러낼 수 없었지만요. 드라마를 통해 본 한국 사회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차이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모습에서 당시의 충격과 동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한국 사회는 정말 자유롭고 개방적이었습니다. 말도 자연스럽고 표현이 풍부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심지어 윗사람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편하게 잔디밭에 누워서 공부하거나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도 정말 부러웠어요. 그런 자유로움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북한에서는 이런 자유로운 모습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북한에서는 정형화된 모습만 가능했어요. 자유로운 자세나 행동을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습니다. 풀밭에서 자면 정신 이상으로 봐요. 항상 단정하고 규범적인 모습만 보여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자유로운 문화에 대한 동경은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그런 자유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때는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 정말 신기합니다. 북한에서의 전력 사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정전은 정말 일상이었습니다. 평양에서도 전기 부족은 흔한 일이었어요. 고위 간부집도 정전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 모든 일을 해야 했어요. 전력 부족 상황에서도 나름의 해결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 소형 발전기나 배터리로 냉장고, 텔레비전 등 최소한의 전력만 유지했습니다. 발전기 소리가 시끄러워서 이웃들과 시간을 맞춰 돌리기도 했어요. 밤에는 촛불이나 호롱불을 켜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력을 확보하기도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도 도둑 전기를 써봤어요. 돈을 내고 몰래 연결해서 썼습니다. 공장 전력을 몰래 사용하는 거였죠. 물론 걸리면 큰일 나는 일이었지만 전기 없이는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의 집은 북한에서도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군수 관련 부서에서 일하셔서 경제위원회 배정 아파트를 제공받았습니다. 비교적 좋은 아파트였는데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부족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자주 고장나서 계단을 많이 이용했고 수도도 하루 종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욱 감사하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전기 스위치만 누르면 언제든 불이 켜지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북한에서 살아봐야 알 수 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재정금융학부를 졸업한 한 분은 북한 대학 생활의 엄격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북한 엘리트 교육의 실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재정금융학부 출신이고 오빠는 무역경제학부였습니다. 둘 다 종합대학 내에서 가장 핵심 학부였어요. 입학하기도 어려웠지만 다니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북한 최고 대학에서도 자유로운 대학 생활은 꿈꿀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학 내 연애는 절대 금지였습니다. 연애하다 걸리면 큰 처벌을 받았어요. 퇴학은 기본이고 가족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가족들의 과보호도 큰 부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빠는 저를 과도하게 보호했는데 제 남자친구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질까봐, 연애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했던 거죠. 당시에는 오빠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만큼 북한에서는 조금의 실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유로운 캠퍼스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캠퍼스 커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자유롭게 손잡고 다니거나 데이트하는 문화가 없었어요. 모란봉에서 냉면 먹는 정도의 단조로운 데이트만 가능했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누군가 보고 있을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대학에서의 일상도 매우 경직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했고 질문이나 토론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답만 있었고 창의적인 사고는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외국 교환학생 가이드를 맡은 경험도 특별했다고 합니다. 외국 교환학생들에게는 북한 체제의 엄격한 호칭 사용을 교육했습니다. 김일성을 수령님, 김정일을 장군님이라 부르도록 가르쳤어요. 그들이 실수하면 저까지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정말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경험한 대학 생활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차이점들을 설명하는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며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지원에 정말 감격했어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저희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느낌이었거든요. 한국 대학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교수님께 질문하는 것도 무서웠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들이 질문을 환영하시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동기들과의 관계도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고 함께 공부하고 놀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탈북민이라는 걸 숨기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 차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대학원까지 등록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입학 시 뇌물이나 토대, 즉 가정 배경이 크게 작용해요. 등록금은 없지만 입시 자체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정말 공정하다고 느꼈어요. 한국에서 받은 다양한 지원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지원, 취업 준비 프로그램, 심리 상담까지 정말 다양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마음 변화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세 분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마음이 무덤덤했습니다. 감사함도 잘 느끼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거든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문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게 새로웠는데 그게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졌어요. 초기 적응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줘도 진심인지 의심스러웠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자존심도 상했고 때로는 북한에서의 삶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곳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적어도 익숙한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방송 활동 등 사회에 참여하면서 삶에 대한 감사와 애정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현재의 마음가짐에 대해 밝은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큰 자산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감사한 것도 많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도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도 모두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어요.
특히 다른 탈북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다고 합니다. 저희와 같은 경험을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처음에는 혼자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탈북민들이 겪는 문화적 충격과 적응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적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국가 자부심을 느끼게 되기까지 음식 하나에서도 발견하는 문화적 차이, 대중문화를 통한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 그리고 실제 한국 생활에서 느끼는 자유로움과 기회의 소중함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분단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통합의 과제를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70여 년을 살아온 같은 민족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정치적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상의 작은 경험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덤덤했던 마음이 감사와 애정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에서의 어려운 경험을 딛고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성장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도전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진정한 통합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세 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기를 바라며 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